시청자 여러분,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그 자녀들의 비리 의혹 사건을 보면서 한국 사회 지식인의, 특히 좌파 지식인의 위선과 탐욕, 허위의식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문제를 윤영걸 매경닷컴 전 대표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사건을 보면은 전에도 네. 뭐 윤 대표님 말씀하신 네, 대로 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예. 뭐 인간이라는 게 원래 좀 이중적인 성격을 그렇죠.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우리 지식사회가 너무 이중인격자들로 넘쳐나는 것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을 좀 네. 저는 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특별히 이 문제를 좀 한번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첫째, 네. 조국 후보자. 네. 이분은 정말 자기가 한 말과 네. 뒤로 한 행동이 너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뭔 사이코패스인가?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고 네. 정말 이중인격자 아니냐. 네. 어떻게 자기가 했던 일을 모를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아무리 달을 쓴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런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하고 예. 남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잖아요. 예. 그럼 보통 내로남불이라고 많이 하는데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거 하는데 그 조로남불이라는 말까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조국이 하면은 예? 로망이고 예? 남이 하면은 뭐 불륜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 자기는 포리패스라고 네. 그렇게 비난을 하고 네. 대학 교수들이 네. 연구와 학생들의 네. 강의 뭐 이런 것은 내팽개치고 정치권만 기웃거린다. 네. 근데 자기는 안가주망이라는 거 아닙니까? 또 네. 자기 하는 일은 학자들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다. 네. 그 우리 나라가 그동안에 지도층 인사, 지식인들이 그만큼 국가 사회에서 공헌하는 쪽에는 상당히 좀 소홀해 왔거든요. 예. 그런 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게 책임 있는 사람이 좀 나서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지도층 인사는 무슨 일 생기면 전쟁 나면 도망가기 바빴고 군 문제는 도망가기 바빴고 국적은 피하기 바빴고 다 그런 지금 청문회 같은 장관 후보자들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이번에 조국 사건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게 그냥 백일화에 그냥 드러나 버린 거죠. 조국이 어떻게 보면은 백화점이잖아요. 예.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또 운동 학원을 통한 또 그 여러 가지 비리 의혹, 그리고 또 사모펀드, 자본시장을 활용한 또 부의 이전, 또 특혜 논란 이런 게 총 동원되니까 국민들이 우리의 지도층 인사에 대한 환멸이 더 크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저는 또 범위를 좁혀서 얘기하면 우리 386의 문제점이 좀 많다 이렇게 봐요. 386이라는 거는 이제 그 30대 90년대에 30대 그리고 80학번 6은 60년대생이거든요. 지금 따지고 보면 지금 한 50 나이가 한 50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한 3분의 2 장관 중에 한 3분의 2가 386인데 이 사람들이 운동권 출신 386 그렇죠. 주로. 그동안에 그 윗사람들은 386 윗사람들은 외환위기다 뭐다 해서 빨리 좀 사라졌는데 이 사람들은 운동권이라는 핑계로 너무 오랫동안 이 실권을 잡고 국가 권력을 잡고 흔들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을 지금 말아먹고 있는 거죠. 기업체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양보를 할지 몰라요. 자기만 뛰어난 줄 알고 모든 걸 다 차지하고 그리고 또 개혁도 반대해요. 지금 뭐 그 원격 의료라든지 공유 서비스라든지 모든 노동 개혁이라든지 모든 거 다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틀어지고 앉아서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막고 있으면서 부패와 부정의 본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특히 386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사람들이 주도해서 퍼주기 포퓰리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은 자기들의 지지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에다가 모든 부담을 지금 떠넘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연금 개혁도 안 하죠. 모든 거 교육 개혁도 자기가 다 차지하고 있죠. 문케어라고 해가지고 또 엄청나게 또 그렇죠. 뭐 이런 혜택을 베푸는데 네. 그게 다
의료보험으로 해갖고 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 것이 정말 더 큰 문제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번에 네. 이런 지식인 사회 어떻게 보면은 이 조국 후보자와 그 딸의 네. 이런 부정행위는 지식인 사회가 공무원거나 다름없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공모죠. 대학, 아주 좋은 대학원, 표현하셨어요. 예. 예. 아니, 사실 우리 잘 알지만 뭐 이 예. 정치인 대권 후보가 뭐 이렇게 좀 뜬다 하면은 그 캠프에 박사, 학 교수들이 몇백 명, 1000명이 몰려들어요. 그렇죠. 그런 사회로 됐는데 그 현상이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다 치부가 드러났어요. 문재인 대통령 후보 때 문 캠프에 교수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교수로 다 줄 섰어요. 예. 지금도 자리 내놓으라고 난리래요. 지금도 자리 안 준다고 난리래요, 지금. 그래서 예. 그게 이름만 걸어놓은 사람도 어디 공기업의 사회이사든가 그것도 못 오면 민간기업한테 또 이렇게 쓰리 쿠션으로 해갖고 거기 사회이사를 주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었었고, 그리고 조국 딸의 그 영어 논문 그 제1 저자로 하고 그 실험을 했다는 그 장영표 교수 얘기가 참 저는 뻔뻔하고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했나. 공주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공주대도 그렇죠. 장영표 교수가 특히 얘기한 게 해외 대학 가는 줄 알고 도와주려고 그랬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해외 대학 가는 줄 알고 논문 도와주려고 그랬다. 그때가 2007년, 8년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때 황우석 사태가 있었을 때예요. 황우석 논문 조작해가지고 온 세계 과학계가 들썩거렸어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심해서 한국에서 오는 논문은 더 좀 살펴보고 이런 분위기가 국가망신이었거든요. 그때 버젓이 한 거예요. 그 당시 예. 조국이가 대학 교수로 있으면서 서울대 예. 그 강의를 하나 만든 게 예. 말하자면 이런 논문 제작의 표절이라든가 그런 의혹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예. 그걸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딸은 그 시절에 제1저자로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 교수가 학생이 외고 2학년인데 예. 어떻게 벌렸습니까? 거기 연구소에 의과학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연구는 또 학위를 갖고 있는 박사처럼 박사로. 예.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386 세대 우리나라 기성 세대들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지만 도달하면 된다. 조국조차 개인조차도 저 표절 시비가 많았거든요. 예. 그 표절 제대로 해명이 안 됐어요. 예. 뭐 버클리 대학하고 어떻게 서울 대학하고 교류 관계가 있어서 어물쩍 넘어간 게 있지. 사실은 조국 표절도 엄청나게 커요. 그 샅샅이 파면은 그것도 많이 나올 건데 국민들이 이 사모펀드라든지 표절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용동학원 비리 문제라든지 제일 큰 게 이제 조국 딸이 저렇게까지 해서 논문 저자로 돼서 고려대학교도 가고 그거 가고 환경대학원 가서 장학금 가고 또 부산대학 의전원까지 갔다. 이건 이제 국민들이 바로 보이니까 분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국되든 공주되든 예. 다 조국 부인이 네. 지금 뭐 동양대 교수로 있죠. 예. 그분의 치맛바람이 날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여고 동창이다. 학부모에서 만난 뭐 그 그렇죠. 관계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장까지 쫓아가서 네. 인턴 시키고 네. 거기에 다 저자로 올리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조국도 대학 그- 사이가 썩어버린 거예요. 조국도 그 아버지 모임에 같이 갔다는 거 아니에요? 한영회고. 그랬습니까? 예, 아버지 모임에 참석해서 이 당국대 이 장영표 교수하고 거기서 안면을 뒀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아버지끼리 알고 또 부인들끼리 또 가서 했겠죠. 그래서 서로 봐준 거죠. 그러니까 서로 특권증이 자기네가 벽을 딱 여자들이 어느 정도 사회 계단을 못 오르게 막는 게 유리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는 콘크리트 벽을 쌓아놓은 거죠. 아무나 못 오게. 그래 놓고 개천에 용 될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조국이가 버젓이 했다는 거는 참 어떻게 보면 표리부동하고 이율배반적이고 뻔뻔하게 끝이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턴십도 네. 그것만 하나 따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맞춤형 인턴십을 대학에서도 없는 거 그거 딱 한 번 하고 끝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좌파 우파 나누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기득권, 특권층 네. 이쪽하고 일반 서민하고 나눠가지고 해야지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청와대나 총리실이나 여기는 기득권, 특권층이고 일반 서민들이 임진왜란 때부터 서민들이 나라 지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6.25 때도 서민들이 나라 지켰고 이제는 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촛불이 될지 횃불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촛불을 들고 죽창을 드는 자세로 이 권력층들을 감시해야 된다. 조국이는 일본을 향해서 죽창을 들으라고 그랬지만 저는 지식인의 허위의식을 향해서 죽창을 다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부산 의전원이라든가 부산대, 네, 네. 고려대 다 명문대학들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대에 오면 지방대학에서는 그래도 1위를 가는 그렇죠. 또 스스로 그렇게 생각. 고대도 마찬가지죠. 의대는 전국 의대 지방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서울 공대가 되잖아요. 예. 석차가. 예. 그럴 정도로 의대는 누구나 다 선호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의전원 이 교수 예. 장학금을 6학기나 준 교수 있잖아요. 예. 아주 뭐 선행으로 예.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하는데 네. 그 장학금 줘갖고 결국은 자기 한 부산 자리 병원장 한 자리 한 자리 차고 나가. 차지했죠. 예. 더 뭐 제가 이해 못할 것은 고대의 처사예요. 예. 이제 무슨 부정이 드러나면은 뭐 취소를 어쩌니 저쩌니 하는데 처음에 그걸 확인하니까 그런 사실 없다. 오로지 성적으로만 뽑았다. 학위 논문이라든지 무슨 자기 소개서라든지 무슨 수상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고대가 그래도 어떤 대학입니까? 그렇죠. 뭐 왜 이렇게 고대까지로 권력 얻는지를 봅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게 짝이 없죠. 그 뭐 생활기록부하고 그다 자기소개서에 다 논문 쓴 거를 가짜로 쓴 거를 다 거기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면접할 때도 그 첨부 자료가 다 들어가서 고대가 세계 선도 인재 전형에 그 면접 성적 다 자기소개서 점수가 다 있어요. 근데 왜 네. 기자들이 처음 확인하니까 일단 오리발 내밀고 보는 거죠. 우리 사회에 저는 대학이 그럼 예. 더군다나 고대가 그래도 우리나라 뭐 스카이대다 명문대라는 네. 전통 있는 대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가 지도층 인사 그 허위의식 위선의 문제가 있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사기 공화국이 돼 버렸어요. 지도층 인사들이 거짓말을 더 잘해요. 더 사기 많이 치고 다 지금 조국부터 이게 솔직하지 못하잖아요. 관계 대학 교수도 그렇고 다 세상에 부산 의전원에서 교수가 장학금을 그렇게 줬는데 유급안에를 장학금 주는 학교는 제가 못 봤습니다. 낙제해서. 그리고 또 집안이 어려운데 낙제한 애들한테 뭐 교수가 줄 수는 있겠죠. 근데 집안도 잘 살고 재산 신고한 게 50몇 억이면 실제는 100억이 넘는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돈 많은 하고 낙제한 애를 왜 줘야 되는지 예?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어떤 의대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를 오고 문자를 네. 주어가지고 그 논문도 자기도 의대에 있으니까 지금 네. 지방에 네. 이렇게 면접으로 뽑는 학생들은 논문을 3개를 모든 대학이 요구하니까 부산대도 아마 3개를 요구했을 거다. 의전원에. 네. 지금 하나는 어딘가 숨겨져 있을 테니까 네. 한번 취재를 해보세요. 그런 얘기를 네. 하시더라고요. 네. 의전원뿐만 아니라 각 대학 지금 연관된 대학이 한 5개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대학들이라든가 학생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때 그렇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분기 탱전할 때 네. 해야 하는 게 또 지식인의 의무 아닙니까? 예, 고려대학교에서 뭐 촛불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제가 해서 보기에는 고려대학보다는 단국대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등학생한테 저렇게 논문 제일 저자로 해준 그런 비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학교에 가만히 있나요? 예? 부산대학도 의전원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서울대도 마찬가지죠. 서울대도 공주대학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게 총체적으로 얽힌 건데 권력자하고 거기에 또 아첨하는 자하고 한 자리를 바라는 그런 기회주의자들이 뭉쳐서 만든 어떻게 보면 큰 그 스캔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가만히 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나 젊은층이나 우리 서민들이 이거는 저 분노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특히 저는 최근에 이제 각 정당들이 뭐 언론도 사실은 지금 진보 언론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정의당의 행태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정의당이 물론 정의당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거기에 지금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러는지 모르지만 정의당이야말로 서민층을 대변한다는 정당 아닙니까? 그렇죠. 소외자들. 당 이름도 정의잖아요. 예.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의당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서 노회찬 전 의원의 무슨 뜻을 받드는 정당이 되겠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빨리 안 한다고 자유한국당을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요한 거 앞두고 대통령의 가장 오른팔인 조국을 건드는 데 대한 부담감이 있겠죠. 하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다. 과거 데스노트 정의당이 데스노트에 올린 거는 다 잘렸거든요. 네. 예. 만약에 조국을 이렇게 많은 의혹이 나타나도 그냥 넘어간다. 저는 정의당이 그날로 저 민주당 이중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의당 당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국당에서는 데스노트가 아니라 야함노트다. 그거 아니냐 이렇게 그렇죠. 조롱을 했더라고요. 예, 정의당이 처신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대통령이 아낀다고 그래서 눈치 보고 이러면 안 되죠. 예. 또 오늘 아침엔가 보니까 예. 공지영 작가라고 아주 또 예. 베스트셀러 작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분이 이런 정도의 어떤 양식과 식견 또 지적 역량을 갖고 있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뭐 그분 소설도 몇 개 읽었습니다만은 이 사건에 대해서 우선 공지영 씨가 한 것을 보면은 검찰 개혁이 절절하니까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자기는 문 대통령의 지지자인데 조국을 나보다는 더 잘 알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지명을 했으니까 자기는 지지를 한다. 또 부조금을 모아서 장학금을 조성한 거 아니냐. 그 장학금 받은 게 뭐가 잘못된 거냐. 아주 훈훈한 미담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더욱 제가 좀 놀란 것은 촛불의 의미까지를 포함해서 반드시 이 싸움에서는 이겨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언론에 지금 보도가 돼 있어서 야, 이분도 우리나라 최고의 어떤 걸 보면 뭐 베스트 잘났다를 넘어서 지식인으로 그렇죠. 자타가 인정하는 분이 이런 정도 인식을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거는 뭐 공지영 작가가 자기가 어느 편을 들든지 정치적인 색깔을 뭐 가질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은 정의냐 아니냐 이걸 봐야지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것만 갖고 따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자기는 문재인 지지자이기 때문에 문재인이 선택한 조국을 무조건 후보로 장관시켜야 된다. 조국을 반대하는 사람은 다 반대다. 이런 식으로 재단한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저는 민주당이나 정의당보다는 화가 덜 나는 게 공지영한테 제 돈이 간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뭐 공지영 그렇죠. 입을 가졌으니까 자기 입 마음대로 떠들어라 이거죠. 하지만은 민주당이나 정의당이 저렇게 조국을 옹호하고 하는 건 내 돈 들어갔거든요. 제 세금이 들어갔어요. 국고가 그렇죠. 지원이 돼서 운영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세금 갖고 하면서 헛소리 하면은 그건 참을 수가 없죠. 아니 저는 공지영 책을 여러 권 봐가지고 괜히 책 사봤나. 뭐 어떤 개인이 정치적 이념적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그걸 누가 탓할 수가 없는데 그러나 합리적인 사람이라 그러면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잣대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설가 하면은 또 좀 명상을 많이 하고 영적으로 상당히 좀 앞서고 이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저 말하는 수준이 조금 많이 떨어져서 좀 저는 뭐 공지영 씨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냥 수준이 저 정도 되시는구나. 그래요. 저는 상당히 과대평가를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갖고 괜히 내가 책을 봤네 그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거론을 해봤습니다. 하긴 뭐 좌파 지식인들의 그런 그 위선이라는 게 얼마 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보세요.
집도 없이 새 산다든지 네. 딱 뒤로는 수십억짜리 네. 재개발 부동산 딱 투자해 놨잖아요. 기본적인 도덕심도 없고 네. 예. 그런 사람을 무조건, 또 대통령을 예, 어떻게 했습니까?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이것만 갖고 무조건 공격하는 거죠. 지금 조국을 변호하는 사람 공지영 같은 사람들은 다른 이유 없어요. 예. 문재인 편이다라고 이거죠. 문재인을 그거예요. 흔드는 거는 네. 난 싫다 이거죠. 네. 문재인을 흔드는 거는 독재 수구 보수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 이분법으로 국가를 몰아갈 정도로 우리나라가 그렇게 한가한가요?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러니까 썩은 거는 빨리 돈 도려내고 이제는 미래를 보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국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구시대의 상징으로 좀 이제 남길 때가 됐다.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의원들이야 뭐 어떨 방법이 없겠죠. 아무래도 뭐 공천도 앞두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송영길 의원들 또 몇몇 젊은 의원들 네. 또 양식 있는 의원들은 네. 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한심하게 생각하는 분은 안민석 의원인가요? 아, 예, 그분은 전에 무슨 여성하고도 또 뭐 헌다게 갖고 망신을 한번 당했죠. 예. 장자연 사건에 예, 예. 윤지호인가요? 그거 예, 대변한다고 예, 했다가. 예, 그렇죠. 이번에도 언론 보도를 보니까 최순실이가 500조를 독일에다가 숨겨놨는데 네, 네, 그런 얘기 조국이가 네. 법무장관 되면 그 찾아올 거다. 이런 황당한 얘기들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리 집권당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렇죠. 여당으로서 뭐 정부와 원활한 협조를 하는 건 좋지만 또 지적할 건 지적하고 견제할 건 견제하라는 게 집권당이 해야 할 역할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뭐, 안민석 의원이 최순실 그 뭐 비자금 찾는다고 그때 독일도 왔다 갔다 하고 이랬는데 저는 그게 얼마나 객관적인지, 예? 그냥 뭐, 그때 뭐 500조인지 뭐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500조가 안 되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걸 했는데 그거 나온 게 없거든요. 물론 뭐 돈은 많게 하겠지만 그때 일부 신문도 그렇고 안민석 의원이 그만큼 국회의원으로서 좀 수준이 있는 건지 자질이 있는 그래서 지금 건지 사선인가 뭐 예, 이렇게 될 그러니까 겁니다. 뭐 그분을 보면 참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잘 뽑아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권력에 아부하는 거 이해는 가요.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 떨어지면 인간이 아니다라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청와대에 잘 보여가지고 공천 받아서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수긍하는 면이 있대. 나라도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 나라, 국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송영길이나 박용진 의원 같이 이렇게 조국에 대해서 좀 검증할 건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좀 용기 있는 사람이다. 저랑 뭐 박용진, 송영길하고 생각이 다를 때가 많지만 이럴 때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은 좀 유심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사회,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려면 정말 지식인들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윤 대표님 물론 우리 지도층의 대오각성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